내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기척.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 덕분에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인기척을 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조직 내부 체계의 재정립과 역량 강화에 있었습니다. 퇴사로 인한 신규 활동가의 채용,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의 채용이 2020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상임이사와 장례지원팀장, 리멤버 캠페인 지원팀장 3명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나눔과 나눔의 활동은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3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과 상담센터의 운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리멤버를 위한 가족 대신 장례 캠페인과 리멤버데이 캠페인에 중점을 두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0년의 약속을 위한 소셜미디어와 언론 활동을 통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례 지원 활동입니다. 2020년 661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동행했습니다. 네, 무용고 사망자 공영 장례가 일상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9년에 429명의 무용고 사망자분들을 동행했으니까 무려 1년 사이에 232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1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려 80일 동안 장례가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반기로 오면서는 하루에 오전과 오후 2차례의 장례가 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많았던 이유는 우선 무용고 사망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장례 제도가 이제 사각지대를 점점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 8월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무용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공영장례로 치러지지 않고 흔히 말해서 무빈소 직장의 방식으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관행이었는데요. 이를 이제 공영장례로 통합하면서 2020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무용고 사망자의 증가가 전체 인원의 증가에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례 지원 활동에 몇 가지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인 애도 중심의 시민 장례식으로의 개편인데요. 제한된 여건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인 애도 중심으로 이 공영장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 예식과 종교 예식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멤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인 애도 중심의 시민 장례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8월부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용고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했는데요. 무용고 사망자분들의 나이대, 그리고 무용고 사망자분들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사망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 무용고 사망자분들 중에서 고립사한 분들은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러한 통계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눔과 나눔 홈페이지 가시면 이러한 통계 분석을 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례 지원의 허브 역할을 강화한 것을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인 한마음 FNC와의 연계 장례 지원이 이제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담해 오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형제가 있거나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연계 장례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례 지원에 있어서 2020년 가장 큰
변화와 성과라고 한다면 바로 가족 대신 장례 제도가 이제는 하나의 제도로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2020년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눔과 나눔이 지속해서 가족 대신 장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가 가족 대신 장례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실혼 관계, 그리고 사회적 돌봄 관계, 그리고 지인 등이 삶의 동반 장막에 있는 사람들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대신 장례는 나눔과 나눔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중요한 한국 사회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기존 혈연과 제도를 넘어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나눔이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가 서울시 공영장례 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나눔과 나눔이 현재 서울시 공영장례 업무 안내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반적인 공영장례 절차와 사례,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가족 대신 장례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5개 구청과 동주민센터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2차례 공영장례 관련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해서 서울시 공영장례가 2020년 서울 시민이 선정한 최우수 민원 서비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상담센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장례 상담과 지원 업무도 더욱 안정화되었습니다. 조롱한 삶의 마무리, 장례 지원 활동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지원도 중요하지만 홀로 살아가시면서 본인의 장례가 걱정인 분들이 계십니다. 나눔과 나눔이 장례를 약속드린 결연장례 어르신들과의 만남도 지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만남들이었습니다. 1월에는 한 분이 돌아가셔서 2월 달에 무용고 공영장례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례 지원 활동에 있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지점들도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 활동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현안 대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담센터의 통계 관리, 상담 사례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피해 위안부 할머니 장례가 지난해 정의연 사태 등으로 인해서 4분이 돌아가셨는데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장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공영장례가 시민장례로 되게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지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은 2021년 사업계획에 보완해서 더 꼼꼼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두 번째 중점 활동 방향인 당신을 기억합니다 캠페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나눔은 연대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눔과 나눔이 위치하고 있는 마포 지역에서는 마포 돌봄 네트워크, 그리고 마포 사회적 고립 예방 네트워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빈곤사회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10월 달에는 무용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 그리고 12월 달에는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캠페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책 제안과 자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요, 매달 언론에 칼럼과 장례 이야기를 기고해 왔고요.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국민일보 이슈앤 탐사팀과 함께 정책 제안으로 고립사의 실태들을 함께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뭐 서울시 웰다잉 자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재단 그리고 사랑의 열매 고독사 예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의 심사에 참여해서 나눔과 나눔의 활동의 결과를 확장해 왔습니다. 2020년 당신을 기억합니다 캠페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리멤버 데이 활동이었습니다. 네, 제주 4.3 희생자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6월 29일 삼풍백화점 참사 10월 21일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까지 총 11번의 리멤버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를 위해서는 위령비가 있는 현장에 가서 유족들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세 번째 중점 사업 방향인 30년의 약속, 커뮤니케이션과 모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나눔은 소셜미디어와 언론 대응을 통해서 나눔과 나눔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우선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인스타그램도 확장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고 계실 텐데요. 나눔과 나눔이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이렇게 회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미디어 대응도 꾸준히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17회의 신문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6회의 방송, 인터뷰 및 보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기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회원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2월 달에는 2019 오늘의 작가상 박혜수 전시회 초대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4월 달에는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책드림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강원남 소장과 함께하는 웰다잉 특강 4회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금 및 후원자 확대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에도 사실 저희가 모금과 후원자 확대 관련돼서는 내부 역량상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나 문자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입력하는 번호란에 샵 2540-3412 우물정 2540-3412를 입력을 하시고 애도 문자, 추모 문자 또는 나눔과 나눔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 3,000원의 후원금을 나눔과 나눔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리멤버 데이 행사 때 이 2540-3412 우물정 2540-3412 번호를 이용해서 애도 문자를 받고 후원금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나눔과 나눔 활동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2021년 정기총회 자료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 평가와 세부적인 내용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사용 내역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